오늘 소개할 책은 유성경 작가의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마음을 얻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이 언어라고 생각이 돼요. 말을 얼마나 정확하고 또 바르게 또 공손하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런 평을 받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야, 저 사람 말만 조금 다듬으면 참 괜찮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 딸이 농담이지만 진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빠, 사람들이 아빠랑 말하기 싫어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야, 시끄럽다. 뭐 이렇게 무시하지만 솔직히 신경을 쓰이죠. 청년 때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냥 예쁜 여자보다도 예쁘게 말하는 여자가 좋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멋진 남자보다 뭐 젊을 때는 그런 거 따지죠. 그렇지만 또 같이 살다 보면 그냥 멋지게 말하는 남자가 좋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 온라인 대화가 많아졌는데 저도 이제 줌을 이용해서 많이 사역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온라인은 감정보다 언어력이 돋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애들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나이가 이제 된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어른이죠, 어른. 이제 이런 지금은 이 언어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되는 또 그런 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언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참 좋은 책입니다. 어휘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휘력은 말빨 센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낱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을 어휘력이다라고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가 모두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저희가 영어 배울 때는 그 영어 단어, 보캐브러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보카브라리, 뭐 편하게 그렇게도 이야기했죠. 22,000이었잖아요. 22,000개. 그거 외우면 뭐 영어 단어는 다 아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외우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단어는 얼마나 될까요? 약 50만 개라고 합니다. 50만 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막 다 안다는 게 이게 어휘력이 많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을 그야말로 이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 요게 어휘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휘력이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작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해요. 그런데 이제 작가가 이제 20대 때 굉장히 폐쇄적이었나 봐요. 뭐 개인적인 어떤 방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따뜻한 날에도 옷을 굉장히 두껍게 입고 지낼 정도로.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야, 너 왜 이렇게 추워하냐? 내가 춥냐? 걱정도 많이 하고. 사실 그때 이제 마음이 추웠겠죠. 마음이 추우면 뭐 몸도 춥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동네를 갔는데 자기 지인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어디를 좀 가자고. 그게 어디냐면 그게 기도원이 기도원. 이분이 뭐 이렇게 신앙이 막 있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뭐 갔대요. 그 기도원에. 기도원에 가서 자기는 이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어떤 60대에 된 여자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 손을 잡고서는 요즘 힘들죠. 그렇지만 이거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큰 사람이 되면 지금 자매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뭐 다른 말은 없고.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자기를 살렸다 이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성의껏 사용한 단어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사람은 눈치가 부족하다기보다 어휘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미가 부족하다기보다도 또 어휘력이 부족한 것이에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분위기를 파괴하는 것은 거반 어휘력의 오용이나 남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흥분하는 상황도 자주 접하죠. 저도 이제 운전할 때 좀 그러네. 운전할 때. 안 그래야 되는데 운전할 때. 오늘 아침에도 유치원 그 버스가 좀 하고 어떻게 좀 제 그 마음을 좀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막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 이제 이런 이제 흥분되는 상황에서 감정의 절제가 되게 중요하죠. 내 감정대로 표현하다가는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참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적절한 어휘로 표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은 품위 있게 감정을 제어하고 또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를 좀 책에서 이야기하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어휘력을 키울 수 있을까? 공감이란 말을 합니다. 저자가 공감. 공감이야말로 어휘력을 키우는 으뜸 조건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공감을 안 하면 그 말을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회피하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데서 좋은 어휘력이 나올 수가 없죠. 공감해야 된다. 근데 이런 공감은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은 아니다.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공감은 오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정말 이 공감은 훈련이에요. 훈련. 페북에서 이제 우리가 좋아요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페북에 글을 올리고 좋아요라는 그런 반응을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면 좋아요. 정말 좋고 저도 그런데 근데 이런 좋아요를 남발하면서 야 나는 공감형이다. 요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는 공감이 아니고 그냥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좋아요 많이 누른다고 해서 공감 능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그 언어나 상대방의 어떤 주장이나 그런 말에 대해서 막 공감하고 막 이러다 보면 사실 더 정직하고 친절한 어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공감에 신이 나는 그런 상대를 보면서 어떤 어휘를 사용할까 고민하죠. 그 고민이 어휘력을 키운다는 것이에요. 주의할 점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출신이나 외모나 나이 이렇게 차별하는 어휘가 나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되고요. 또 평가하는 거는 아닌지 요거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참 이랬는데 그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뭘 해왔다 몇 등 했다 무슨 상을 받았다 잘했어. 근데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는 말 요 자체가 이게 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평가가 안 좋은 게 이게 결국은 등급을 매기는 거죠. 등급. 차라리 그거보다 야 수고했어. 야 고생했다. 야 앞으로 기대될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잘 되도록 기도할게. 이렇게 요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런 거지. 잘했다. 그거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아름다운 우리말 대잔치다. 야, 우리말에 이런 말들이 있었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수백 가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 대신에 우리 사전에나 이제 기록되어 있을 그런 참 좋은 말들을 우리 작가가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참 신선했던 것은 AI가 사람의 어휘력을 능가하기 힘든 이유를 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요즘 AI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좀 걱정되거든요. 저 AI가 나중에 우리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옛날 공상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종속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데 이제 어휘력에 대한 걸 읽으면 그렇지는 않겠구나. 그런 마음도 좀 듭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키친타월을 사러 갔는데 잘못해가지고 키친이 아니고 치킨타월 어딨죠? 이렇게 하면 AI는 그냥 빙글빙글 돈대요. 근데 사장님은
딱 알아듣는 거죠. 이분이 치킨 타월이라고 말은 했지만 구입하려는 거는 키친 타월이구나. 그래서 사장님은 알아서 그거 챙겨준다는 거죠. 또 이제 컵을 깨잖아요. 이제 뭐 아들이 컵을 깼다. 그럼 엄마가 아주 잘한다, 잘해. 요게 이제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책망인데 이 AI가 잘못 딥러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AI가 막 모든 컵을 다 깨는 이런 모습이 있다. 이런 거 보면서 AI가 사람의 어휘력을 이 어휘에는 담겨져 있는 이런 풍의적이고 비유적인 이런 어떤 이중적인 그런 어떤 뜻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어서 신선했고요. 결국 우리 잠언 25장 11절에 나오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어휘력 참 중요하고요. 특별히 어른이 되어간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그래 뭐 그랜저도 뭐 있으면 좋고 뭐 또 뭐 자기 집도 있고 또 나중에 뭐 은퇴하면 살만한 농막도 있고 뭐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어휘력이다. 어른의 어휘력. 나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또 죽고 힘들어하고 또 응원받고 격려하고 위로가 되고 참 이렇게 되니까 이 어른의 어휘력이야말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좋은 책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